자, 오늘 히든카드에서는 리뷰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네. 수익률이 계속 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자, 히든카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김영일 전문가부터 목표가 도달 종목 체크해 볼 텐데요. 총 두 종목입니다. 하나는 랩지노믹스 수익률 8.1%, 그리고 두 번째는 LCC의 또 대표적인 또 종목 중에 하나죠. 티웨이 항공. 바로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셨던 그렇습니다. 종목이거든요. 아주 뭐 따끈따끈하게 하나는 8%, 하나는 9% 사이좋게 목표가에 어제 오늘 도달을 했습니다. 네.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엠폭스가 추가적으로 계속 확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마약 진단에 대한 검사가 이제 새롭게 군대에 추가된다, 신검 받을 때 이런 부분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상승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슈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 주목을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한 상태라서 수급은 이제 워낙에 좋은데 지금 현재 이제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수급이 좋은 구간으로부터 잠시 눌렸다가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고 다른 정보로 교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티웨이 항공은 지금 딱 원했었던 그림이 그대로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저번 어제 주에 목표가 달성했을 때 안 파셨으면 오늘 그렇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에 딱 요 구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항공주들은 좀 밀어준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짧게 보고 나오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로 3,5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딱 그 정도 구간 찍고 지금 내려온 것 같아서 그림이 원하는 대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하고 정리하는 쪽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리뷰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히든카드에서 키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저는 윗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테슬라. 오늘은 계속해서 그냥 슈퍼차저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 생각보다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인 것 녹록지 같습니다.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종목을 굉장히 좀 잘 골라야 되는데 네. 지금 미증시에선 테슬라가 미친 듯이 가고 있거든요. 잠깐 차트 한번 또 보고 오면 테슬라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 엄청나게 부활을 해버렸죠 지금. 예,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는데 5월 지금 한 중순 지나가면서부터 계속 상승만 하고 있는 게 지금 테슬라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에 대한 투심은 활발하게 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아침에 다뤘었던 슈퍼차저에 관한 부분,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점유율을 계속 끌어올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포드라든지 리비안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은 테슬라가 점유율을 거의 이제 80%까지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충전 규격에 맞출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테슬라 사고 말지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충전하기 편하게. 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점유율 증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이제 이 테슬라 관련주 쪽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테슬라가 지금 이제 인도 생산 공장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대나 기아나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데에 큰 몫을 해준 곳이 사실 인도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기업들이 중요한 곳이 또 인도입니다. 인구 엄청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에 많고 고가 차량은 안 팔릴지라도 중저가 차량은 미친 듯이 그렇다면서요. 팔려 나갑니다. 네. 그래서 기아의 이 중저가 차량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에 큰 도움이 된 건데 테슬라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최근에 또 이제 중저가 라인업 늘린다라고 했으니까 네. 이 부분들 또 인도 쪽에 공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생산 공장 만들고 그다음에 인도 공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판매량을 좀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생산 많이 하면 또 당연히 테슬라향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은 마찬가지로 그렇죠.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오늘 히든카드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발걸음대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우선 6개 공개를 해볼 텐데요. 히든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위드 테슬라입니다. 열어주시죠. 자, 히든카드 6개, 아모그린텍, 그리고 한농화성, 현대공업, 그리고 에스트래픽, 오늘 상한가 같잖아요. 그렇죠. 3기. 자, 오늘 그럼 상한가 간 종목인지 어떤 종목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히든카드는요? 저는 뭐 상한가 광고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네. 아무 그린텍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 아모 그린텍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 아모 그린텍 같은 경우에 전기차 전력 변환 장치에서 이제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는 자성 부품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모멘텀인데 결국에는 테슬라 향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작년부터 해서 사실 이제 꾸준히 조금 비중을 늘려오면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두 자릿수
매출 비중이 테슬라 향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직접적이네, 되게. 네,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향으로. 그런데 앞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이제 차량 생산을 늘린다. 네. 그럼 당연히 아모그린텍도 같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새롭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 혹은 이제 뭐 GM 이러한 기업들을 또 고객사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모멘텀,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했다는 모멘텀도 충분히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이 자동 부품이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모듈에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신사업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이제 성장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이 페라이트 자성 부품이 이제 또 이 페라이트 쪽과 엮이면서 네, 맞아요. 테슬라가 이제 페라이트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 쪽하고 기대려고.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네.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살짝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페라이트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네. 일전에 한 차례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물량이 다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 듯한 느낌 저는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슬라의 이러한 훈풍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아모그린텍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어떤 모멘텀들 그리고 이제 사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수준으로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히든 카드, 김영일 전문가의 카드는 위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아모 그린텍을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네.